요거는 이제 수술하고 나서 이제 2년째 우리가 관절경으로 인대가 어떻게 회복이 됐냐라는 거를 이제 보는 동영상인데요. 보시다시피 이제 거의 정상이랑 비슷하게 이제 회복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결국에는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 인대를 사용하는 것과 남아있는 십자인대를 보존하는 것, 요 두 개가 같이 합쳐졌을 때 장기적인 예후는 훨씬 더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수술을 진행을 하고 있고, 대부분의 이제 십자인대 재건술이 거의 정형외과 의사의 한 95%는 다 앞쪽으로 접근을 해서 수술하는 반면에,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환자들의 100%를 다 뒤쪽으로 접근을 해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뒤로 접근을 하게 되면은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잔여 인대도 남겨서 수술을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수술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해부학적인 위치에도 수술을 같이 할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저는 수술을 거의 100%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본인의 인대가 살릴 수 있으면 최대한 살려서 수술하는 게 아무래도 더 좋은 결과를 얻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수술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주제는 후방 접근을 통한 남아있는 인대를 보존하는 술식에 대해서 조금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제 관절경 영상인데요. 십자인대가 파열이 돼서 얘가 기능을 잃는다고 하더라도 실제 이 동영상에서 보는 것 같이 인대가 이제 남아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되게 이제 십자인대를 이제 재건술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해부학적인 위치에다가 재건을 하는 게 중요하고, 그런 해부학적인 위치로 재건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인대가 남아있는 부분들이 그런 해부학적인 위치를 정확하게 찾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인대를 살려서 수술하는 거는 굉장히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대를 남은 부분들을 살리게 되면은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장점이 있을 수 있느냐? 첫 번째로는 우리가 재건술한 그 인대가 다시 성숙하고, 그쪽에 이제 혈관 같은 것도 이제 남아 있기 때문에 그 혈관이 다시 그 인대를 통해서 생착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고, 생착을 잘 하게 되면 인대의 강도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인대를 조금 보존하는 게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인대 남은 부분들이, 우리가 십자인대 재건술을 하기 위해서는 뼈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그 인대를 통과를 시키게 되는데, 그 구멍을 뚫은 부분으로 인해서 관절액이 들어가는 것을 막아서 인대를 뚫은 터널이 넓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점들이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또 초창기에 이제 수술을 할 때는 이런 십자인대 남아있는 부분들을 이 관절경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안에 실로 이렇게 다 꼬매가지고 얘를 잡아당겨서 얘를 그대로 다 살려놓은 상태로 십자인대를 재건술하는 이런 방식으로 수술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인대를 살려서 수술하는 것들이 장점이 있는 반면에, 우리가 앞쪽에서 수술을 하게 되면은 요 관절경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시야가 요 인대 남은 부분 때문에 굉장히 가려지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에 십자인대 재건술을 하기 좀 어려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제가 초창기 때 수술하고 나서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만족스럽지 않게 결과를 낸 환자분이 있는데요. 여기 보는 것과 같이 잔여 인대를 살리려다가 보니까 위치가 제가 원하는 위치가 아니라 조금 비해부학적인 위치에 재건술이 된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저한테는 아픈 기억이기도 하고, 이 경험을 통해서 앞쪽에서 수술을 하면서 잔여 인대를 살리는 거를 하면서 해부학적인 재건술을 하는 거 굉장히 어렵구나라는 교훈을 준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제 스승님인 왕준호 교수님도 같은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전방으로 접근하면서 잔여 인대를 보존을 하는 거는 해박적인 재건술을 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셨고, 저도 요거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고, 그래서 최근에는 요거에 대해서 잔여 인대는 조금 최대한 살리면서, 그러면서 해박적인 재건술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고, 최근 한 2, 3년 전부터는 이제 모든 십자인대 수술을 기존에 하는 방식이랑 다르게 뒤쪽으로 접근을 해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관절경 사진에서 보는 거는 이제 후방으로 이제 접근을 해서 70도 관절경이라는 특수 카메라를 이용해서 십자인대의 해박적인 위치를 확인을 하는 과정이고요. 이렇게 수술을 하게 되면은 앞쪽에서 접근하는 거와는 다르게 시야를 충분히 확보를 할 수 있고, 또 장점은 앞쪽에 있는 잔여 인대를 건드리지 않고 해박적인 위치에다가 재건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술을 하게 되면 이 관절경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남아있는 십자인대는 그대로 다 남겨놓은 상태로 재건술만 할 수 있게 되는 이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CT를 찍어서 보면은 안에 우리가 해박적인 위치라고 생각되는 부위에다가 십자인대를 일정한 위치에다가 넣을 수도 있고, 잔여인대도 이렇게 살릴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수술하고 나서 이제 2년째 우리가 관절경으로 인대가 어떻게 회복이 됐냐라는 거를 이제 보는 동영상인데요. 보시다시피 이제 거의 정상이랑 비슷하게 이제 회복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결국에는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 인대를 사용하는 것과 남아있는 십자인대를 보존하는 것, 이 두 개가 같이 합쳐졌을 때 장기적인 예후는 훨씬 더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수술을 진행을 하고 있고, 대부분의 이제 십자인대 재건술이 거의 정형외과 의사의 한 95%는 다 앞쪽으로 접근을 해서 수술하는 반면에,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환자들의 100%를 다 뒤쪽으로 접근을 해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뒤로 접근을 하게 되면은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익숙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잔여 인대도 남겨서 수술을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수술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해박적인 위치에도 수술을 같이 할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저는 수술을 거의 100%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본인의 인대가 살릴 수 있으면 최대한 살려서 수술하는 게 아무래도 더 좋은 결과를 얻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수술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